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간만에 롤러코스터급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등 급락세로 시작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면서 하락폭을 축소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장 초반 비트코인이 63,000달러가 깨지는 등 약세였지만 마찬가지로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했습니다. 우선 오늘 장 초반 시장을 망쳐놨던 주범은 GDP 발표, 그 중에서도 정확히는 물가였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1차 추정치는 1.6%로 예측치였던 2.5%보다 훨씬 낮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약해진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호재였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금리 전망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점치던 시장은 이제는 심지어 내년 1월까지도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죠. 경기가 약해졌는데 왜 금리 전망치가 더 오른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GDP 지표 중 물가에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 1.8%였던 GDP 내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3.4%로 급등했고, 특히나 중요한 근원 물가는 지난 분기 3.4%에서 3.7%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물가는 더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가죠. 물가가 더 올랐으니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경기는 약해졌으니 이제 단순히 고물가 걱정이 아니라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장 초반 시장을 짓눌렀던 원인이 되었죠.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나친 비관주의였다는 인식이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밤 PCE 물가 발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전체 PCE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달보다 0.1% 상승한 2.6%, 그리고 근원 PCE 물가는 전체 물가와 똑같이 2.6%이지만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6%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측을 만족시켜준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경제는 약해졌는데 물가만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향후 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연준이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물가는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통화 중독에 빠진 글로벌 자본주의는 높은 금리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게 되었죠. 금리는 낮추고 물가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저금리 고물가가 노뉴멀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목표 물가를 이제 2%가 아닌 3%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2%라는 물가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해진 임의의 숫자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2%가 목표가 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아무 근거 없는 2% 물가를 지키기 위해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했으니 경제가 멀쩡할 리가 없죠. 결국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일마다 1.2조 달러씩 증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죠. 그런데 더 많은 이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죠. 어제도 역대 최고 수준인 하루 700억 달러의 국채가 풀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높이고 있고, 그러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GDP가 잘못된 거다, 향후 상향 수정될 거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죠. 정말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강한 것도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억눌렸던 이민이 급증하면서 저임금 직종의 고용이 많아진 것뿐입니다. 정작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부터 계속 해고를 늘리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던 국가가 이제는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었는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공급은 비싸지고 소비는 늘었으니 내려갈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설정된 2%나 고집하고 있는 현재 연준 의원들과 반대편에서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는 재무부 관계자들은 후대에 세계 경제를 망쳐놓은 최악의 인물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경제 약화로 금리를 낮춰야 하는 판에 미국이 홀로 고금리를 고집하며 달러는 계속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될수록 다른 국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홀로 돈을 찍어내면서 억지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은 기축통화라는 강점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다른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약해지죠.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다른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서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미국은 혼자 아직까지는 경제가 버텨주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러지 못하죠. 달러만 홀로 비싸지면 다른 국가들의 수입 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고금리를 억지로 유지하며 경제는 약해지니 진정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일부 국가의 자국만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경제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세계 경제가 재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향후 수개월간의 물가와 경기 추세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중앙관리자들에 의해 마음대로 찍어내지는 돈의 신뢰가 깨질수록 저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세상 모든 자산 중 최초로 유일하게 완벽한 공급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최대 2100만 개의 발행량으로 고정되어 있고 매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아무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누가 보유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자산입니다. 굳이 어느 한 국가나 하나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살 필요가 없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인류 보편적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네 번째 반감기가 지나갔죠.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개미들이 난리를 치건 말건 비트코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길을 묵묵히 갈 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정해진 대로 반감기가 단행된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하루에 450개씩 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의 숫자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소진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 때쯤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 반감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외형을 무시하고 그 안에 감춰진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95%의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95%로 평생을 살아가죠. 성공하는 5%의 사람들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곧 드러나게 될 진실을 미리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95%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댓글들이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5%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약간의 관심과 통찰만 있으면 됩니다. 그 힘을 키워드리는데 저 역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눈앞의 가격이 아닌 목표를 생각하십시오. 그 목표에 대한 심상을 잃지 말고 늘 동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